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김다련입니다. 오늘은 백색소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색소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의사들도 아기들에게 이제 달래기 위해서 백색소음을 들려주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실제 어머니들께서도 이미 백색소음이 뭐 아기들이 뱃속에 있을 때 많이 듣는 소리와 비슷하다 그래서 하는 소리와 같은 것을 이제 많이 들려주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경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이상하죠? 많이 들려주라고 하는데 왜 백색 소음을 들려주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색 소음은 사실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소리는 아니고 가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백색 소음이라고 하는데, 이 백색 소음을 들으면 아이들이 약간 진정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다닐 때 백색 소음을 들려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진료실에서 서랍자 통을 가지고 달그락 하는 소리를 들려주면 아이들이 금방 진정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제 아이들을 진정시키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백색 소음을 들려줘가지고, 또는 이제 집에서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거는 수저통을 이용하면 되는 거죠. 수저통을 달그락 너무 시끄럽지 않고 너무 조용하지 않은 적당한 소리로 들려주면 아기들이 진정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는 다른 것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진공청소기를 들릴 때 진공청소기에 웽 하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어, 그 세탁기에 돌아가는 세탁기 돌리는 들컹들컹거리는 그런 이런 소리들이 백색 소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소리를 들려주면 아이들이 진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왜 이 상황에서 이거를 이야기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지, 항상 백색 소음을 들려줘야 되는데 보채면 들려준다, 그게 아니란 거죠. 보채는 아이들 중에서는 배가 고파서 보채는 아이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백색 소음을 들려주면 진정이 되나요? 많이 고프지 않은 애들은 진정이 돼요. 많이 고픈 애들은 짜증나죠.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백색 소음 들려주면 어떡하나요? 그래서 백색 소음을 언제 들려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색 소음은 아이들이 약간 불편해하는 거죠. 뭐 약간의 배앓이를 좀 한다든지, 아니면 잠이 와야 되는데 잠이 잘 안 온다든지, 아니면 시끄러운 소리에 애가 놀랐을 때, 그때 백색 소음을 들려주면 진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아기가 무척 배가 고파요. 완전히 화가 날 정도로 배가 고픈데 백색 소음 들려주면 되나요? 배고픈 아이들한테는 밥을 줘야죠. 그리고 아이들이 보채는 이유 중에는 아파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조그만 아이들 같은 경우 중이염 같은 게 생기면 굉장히 아파하거든요. 그러면 중이염을 치료를 해줘야지 백색소음 들려준다고 되나요? 아이들이 고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특히 이제 기저귀를 갈 때, 우리 애기는 기저귀만 갈면 아이가 보채요라는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고관절에 염증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결해 줘야지 백색 소음을 들려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백색 소음을 들려주면 안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텐데, 물론 그 전에 다른 이야기를 몇 가지 하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이런 그 이미지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보이는 것은, 왼쪽에 보이는 것은 정상 신생아, 그러니까 지금 태어난 아기의 신생아하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3개월 된 아기의 뇌의 표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일목요연하게 딱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오른쪽은 간단해요. 여기에 검은 점들이 있고 검은 점에서 가지들이 뭔가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별로 안 나와 있잖아요. 왼쪽은 가지들이 무척 많이 생겨 있어요. 이 가지들이 생기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전적으로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3개월 정도 아기가 됐을 때는 이 정도의 뇌의 변화를 가져오라,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뇌에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모든 3개월 된 아이들이 왼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무성하게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환경적으로 변화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오른쪽 아기가 태어나서 3개월 동안 겪는 여러 가지 일들, 예를 들면 수유를 한다든지 대변을 본다든지 소변을 본다든지 부모와 눈을 맞춘다든지 엄마 아빠가 안아준다든지 스킨십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경험들의 합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지났을 때는 역시 이 오른쪽은 신생아하고 왼쪽은 2세 된 아이의 이제 뇌 표본인데 굉장히 복잡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뇌는 그 자연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줬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천재가 제일 많이 있는 나라 어디일까요? 뭐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한국인가? 또는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많이 받았으니까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받는 것만큼 천재들이 많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미국에 천재들이 많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의 관점에서 보면 제일 많은 나라는 원래는 중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인도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사람들 자체가 사실은 천재예요. 우리들 같이 밥을 먹고 우리들 같이 차를 운전하고 걸어 다닐 수 있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활동이라든지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는 동물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뭐든지 할 수 있는 천재로 태어난 거죠. 그런데 이 뇌의 변화가 이렇게 됩니다. 역시 오른쪽 그림은 지금 신생아의 뇌고 왼쪽은 만 6세 된 아기 뇌인데 변화가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이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뇌가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변화하고 있냐? 그것은 환경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환경적인 영향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뇌는 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백색 소음을 말씀드리는 것도 이것과 관계돼서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어, 백색 소음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스킨십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페리 할로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과연 그 동물들이 스킨십을 좋아할까? 아니면 먹는 것이 중요할까? 어느 것이 중요할까요? 뭐 살아남으려면 먹는 것이 중요할 것 같죠. 스킨십은 살아남는 거에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원숭이들이 배가 고플 때는 요 철사로 된 원숭이한테 그 엄마한테 가가지고 밥을 먹어요. 밥을 먹고 나면 이 털로 되어 있는 엄마 원숭이를 그러니까 실제 살아있는 건 아니죠. 여기 와서 이렇게 부둥켜 안고 있어요. 온종일. 그러니까 실제로 살아남는 경우에 있어서는 먹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스킨십이라는 거죠. 스킨십을 하는 이유는 우리 뇌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스킨십을 많이 하지 않으면 머리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스킨십을 많이 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아기들이 만 6주만 지나면 엄마들과 눈을 맞춥니다. 엄마들과 눈을 맞추고 대화를 하는데 처음에 눈을 맞춰가지고 엄마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아기 예쁘구나 엄마 닮아서 다행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기가 엄마를 빤히 쳐다봐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엄마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기가 불편하지 않고 집중을 하고 있다면 다행이야. 너가 딸인데 아빠 안 닮아가지고 엄마 닮아서 나중에 미인이 될 거야. 그러면 아기가 씩 이렇게 웃어요. 그런데도 엄마가 계속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아기가 이렇게 소리를 내. 아기가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엄마와 대화를 하려고 할 때 이런 소리를 내서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옹알이가 나중에 대화가 되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처음에 엄마 하다가 엄마 하게 되는 거고 아빠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고 우유 줘, 물 줘 이런 식으로 이제 언어들이 발달해 가는 거죠.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뇌가 계속적으로 변화를 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스킨십이 중요한데
제가 이제 심장 초음파를 주로 보고 신생아를 보는데 이 아기 같은 경우 이제 심장 초음파를 보는데 애가 배가 고파서 심장 초음파를 보기 힘드니까 제가 안고서 이제 먹이고 있죠. 아기가 좀 건방진 아기예요. 다리를 내 가슴에 올리고 다리는 팔에 이제 걸쳐가지고 이렇게 있죠. 어쨌든 스킨십이 중요하고 우리 뇌는 계속 변화한다. 이것이 우리의 오늘의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뭐냐면 유명한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두 마리의 고양이가 있는데 이쪽 고양이는 움직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앞을 보면서만 갈 수 있지. 이거 목에 뭔가를 고정시켜 놨잖아요. 그래서 앞을 보면서 갈 수가 있고 어쨌든 자기가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여기에 있는 고양이는 움직임을 자기가 조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케이스 안에 상자 안에 들어있어 가지고 얘가 움직이면 보게 되는 거고 안 움직이면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A라는 고양이가 한 바퀴를 돌면 얘도 한 바퀴를 돌면서 보게 되는 거고 A가 움직이지 않으면 요 패시브, 수동적이라는 건데 얘는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이 A라는 고양이, 자기 스스로 움직였던 고양이는 정상적인 뇌의 발달과 시각 발달, 특히 중요한 시각 발달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수동적으로 움직인 이 고양이는 시력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경험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화면이 넘어가 버렸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백색 소음은 틀어주면 안 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잠깐 아기가 칭얼대거나 잠투정을 하거나 이럴 때는 백색 소음을 잠깐 틀어주는 게 좋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또는 이제 그 수저통 흔드는 소리라든지 달그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진공청소기 움직이는 거라든지 진공청소기라든지 아니면 세탁기 움직이는 이런 소리들을 사용하면 돼요. 단 잠깐 사용으로서 멈춰야 됩니다. 우리 아기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서로 말을 주고받는 대화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 세상에서는 서로 말을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무슨 말을 주고받나요? 한국말을 주고받잖아요.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는 영어를 주고받겠죠. 중국어를 쓰는 사람들은 중국어를 주고받겠죠. 그런데 그러면 왜 백색 소음을 쓰지 마라 하냐? 간혹 백색 소음을 계속 틀어주는 엄마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여기서 연주를 해볼게요. 뭐 연주라기보다 시끄럽게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잘 이야기를 해야 되고 서로에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런 소리를 이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우리 애기는 이런 소리 속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우리 애기 예쁘게 자라는구나, 사랑스럽구나, 아빠를 닮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애기는 이런 소리가 있어야 정상적으로 뇌가 인식을 해요. 저런 소리와 엄마의 말소리가 정상적인 언어로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제가 강의를 할 때도 이런 소리를 내지 않고 대화를 하고 언어를 하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백색 소음을 계속 들어주면 백색 소음을 듣지 않고 말을 들으면 걔는 뇌가 판단하기로 이상하다고 느껴집니다. 백색 소음을 들어야만 언어가 나오고 백색 소음이 같이 합쳐져야만 걔는 그거를 정상으로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색 소음을 그렇게 틀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잠깐 필요한 순간에 틀어주는 거고 만약에 아기를 재우겠다 그러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뭐 12시간 동안 틀어주는 광고 없이 틀어주는 백색 소음 이런 거 절대 틀어주면 안 됩니다. 뇌 발달이 좋지 않아요. 그럼 어떤 걸 틀어줘야 되나요? 애기들 자장가 있잖아요.
음악은 우리의 가슴을 포근하게 하고 우리를 진정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기도 하고 다양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슬프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아기한테 필요한 자장가를 틀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장가는 계속 들어도 상관없죠. 우리가 음악을 계속 듣잖아요. 특히나 좋아하는 음악 같은 경우는 뭐 1시간이고 2시간이 된다 해서 문제되지 않잖아요. 물론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 집중은 잘 안 될 수는 있지만은 음악을 듣는 데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우리 애기에게 잘 자라 우리 아가 뭐 이런 자장가를 틀어줬는데 애가 조금씩 자라면서는 그 말을 하더라고요. 내 노래 틀어줘. 그러니까 자장가가 자기 노래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아기를 재우기 위해서는 자장가를 선택해야지 너무 시끄럽지 않고 아기를 진정시켜주는 그런 자장가를 틀어주면 나중에 이야기는 자장가를 들으면 아, 이게 지금 내가 잠을 자야 되는 시기이구나. 나는 편하게 잠을 자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색 소음을 틀어주면 백색 소음을 들으면서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뇌가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백색 소음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뇌 발달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